안녕하세요. 엘리코나TV입니다. 독일에서 진행된 주행 시험 결과 코나 일렉트릭이 1회 충전으로 1026km를 주행했다고 합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독일 유로스피드웨이 라우지츠링에서 진행했으며 현재 유럽에서 판매 중인 코나 일렉트릭 세대가 동시에 주행을 시작해서 35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 각각 1026km, 1024.1km, 1018.7km를 달려서 평균 1023km를 기록했습니다. 64kW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23km를 달리기 위해서는 1kWh당 16km를 가야 하는데요. 제가 요즘 에어컨을 늘 틀고 다니면서 시내 위주로 주행했을 때 보통 8km 내외의 전비가 나오는데 이에 2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험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왜 이런 실험을 해서 여러 사람을 고생시켰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우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낮 기온 최대 29도나 되는 날씨에 에어컨도 켜지 않고 내비를 비롯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다 껐다고 합니다. 끄지 않은 것은 모터와 데일라이트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왜 35시간이나 걸렸나 확인해보니 평균 시속 30km로 달렸다고 합니다. 시속 30km로 달린 이유는 교통 체증과 신호대기, 주거지역 제한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심 주행 평균 속도가 30km라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시속 30km이지 일반 도심 주행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카메라 앞에서 내 차가 얼마나 거북이가 되는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거북이 속도로 35시간 동안 29도가 넘는 날씨 속에서 달린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본 순간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 입에서 욕개나 나왔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전비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창문도 다 닫고 달렸을 텐데 주행 테스트가 아니라 사우나 체험이었겠네요. 왜 이렇게 현실성 없는 조건으로 테스트를 했나 봤더니 이번 테스트로 코나 일렉트릭은 일상에서 전기차 주행거리에 관한 걱정을 덜어준과 동시에 효율적인 친환경 SUV로서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이걸 보고 와, 코나 일렉트릭은 정말 주행거리가 길구나, 정말 효율이 좋은 친환경 SUV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걸 보면서 머릿속에서 현대자동차가 했던 또 하나의 실험이 떠올랐습니다. 4년 전 내수차와 수입차의 안정성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0억을 투입해서 정면 추돌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메인 뉴스에도 나왔고 그걸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서 차 좋아했던 분이라면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걸 보고 누가 내가 타는 내수형 소나타도 수출력만큼 안전하구나, 든든하구나, 똑같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 코나 일렉트릭 테스트 이야기로 돌아오면 시기가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코나 일렉트릭이 막 출시되고 이런 테스트를 했다면 전기차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차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이미 코나 일렉트릭은 출시한 지 몇 년이 지났으며 페이스리프트도 내비게이션을 가로로 넓히고 뒷자리 열선만 가능하게 해놓고 거의 변화 없이 팔고 있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유럽에서 16,511대가 팔렸는데 왜 지금 저런 실험을 해야 할까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국내에 홍보하기 위해서 기사 내용에는 모두 이런 수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나 일렉트릭 환경부 기준 주행 가는 거리 406km이고 복합 전비는 5.6km인데 3배가 넘는 주행거리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해낸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정확한 비교가 아닙니다. 현재 2020년 3월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코나 일렉트릭은 체코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죠. 처음 유럽에서 코나 일렉트릭 인증을 받을 때는 한국에서 수출한 차량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WLTP 기준 279마일, 즉 449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체코에서 생산된 물량으로 다시 인증을 받았더니 저번보다 약 8%가 증가한 301마일, 즉 484km를 인증받은 것입니다. 동일한 차량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8% 오차가 났다면 WLTP 인증 수준이 떨어지거나 차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후자에 해당됩니다. 배터리 팩은 64kWh로 동일하지만 타이어를 다른 것으로 적용하고 차체 하부를 손봤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코나 일렉트릭의 순정 타이어는 넥센 엠프라이즈 타이어지만 올해 3월 유럽에서 판매되는 코나 일렉트릭은 미쉐린 프라이머시 4가 장착됐다고 합니다. 미쉐린 프라이머시 4 타이어는 중대형 및 대형 세단의 승차감을 위한 타이어지만 젖은路面에서 차별화된 제동성을 선보이면서 에너지 효율 1, 2등급을 획득할 만큼 정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를 비롯한 코나 일렉트릭 오너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미쉐린 프라이머시 4로 바꾸면 전비가 더 좋아지겠네? 내 우선 차체 하부를 손본 것은 아니기에 8%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코나 일렉트릭 순정 타이어인 넥센 엠프라이즈 AHA 17인치는 최저가 54,460원이지만 제가 검색해본 미쉐린 프라이머시 4 최저가는 143,000원입니다. 내 짝을 다 갈면 572,000원으로 순정에 비해 354,000원이 비쌉니다. 그럼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라고 판단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4만 킬로미터의 타이어를 간다고 가정하면 최대 8% 향상을 잡아도 3,200km 더 가는 것입니다. 평균 전비를 8km로 잡으면 대략 400kWh에 해당되고 현재 급속 충전 가격인 255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10만원 정도입니다. 연비만을 위해서 타이어를 바꿨다가는 25만원 이상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 오는 날 엑셀을 살짝만 세게 밟아도 휠 슬립이 나는 넥센 순정 타이어보다는 제동력이나 정숙성이 좋아지긴 하겠죠. 판단은 차주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조금 딴 쪽으로 샜는데요. 결과적으로 여름에 문 닫고 시속 30km로 35시간 동안 트랙을 돌아서 1000km 이상 간다고 자랑하는 현대자동차 독일 지사나 똑같은 차량도 아닌데 그걸 국내 환경부 인증 수치와 비교하면서 3배나 더 많이 갔다고 홍보하는 현대자동차 본사가 똑같다는 겁니다. 코나 일렉트릭을 타는 입장에서 제 차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코나 일렉트릭은 국내외에서 가격 대비 높은 주행 가는 거리를 인정받고 있고 저온 주행 시 주행 가는 거리 감소율도 낮다고 대대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를 강조하기 위해 시속 30km로 달리고 내수와 수출이 똑같다고 보여주기 위해 10억을 들여서 두 차를 정면 추돌하는 이런 1차원 마케팅보다는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쪽으로 더 고민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현대자동차의 마케팅을 걱정할 것까지는 없지만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실험이나 테스트로 기존 오너들의 놀림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속 30km로 1026km 주행한 코나 일렉트릭을 타고 있는 일렉코나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